안녕하세요. 경매사령관 박용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계속해서 유치권 강의 2강이에요. 그러면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후에 공사를 완료했어요. 내가 짓던 어떤 상가주택 또는 다가구주택의 압류의 효력이, 그러니까 그림으로 설명해야지 여러분 빠르죠? 자, 공사를 이렇게 하고 있었어요. 상가주택을 이렇게 짓고 있었는데, 자, 어느 날 갑자기 경매가 딱 들어와 버렸어. 그런데 이 경매 기입 등기 후에 이걸 압류의 효력이라고 하죠. 압류의 효력. 법원에서 압류를 한 거예요. 이 토지하고 건물을.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 이 건물을 이때 당시 완공을 했어요. 네, 완공. 그러면 이게 유치권으로서 인정이 되냐 안 되냐. 점유를 그 전부터 했다 하더라도, 점유를 이때부터 했다 하더라도 이게 과연 유치권으로서 성립이 되냐 안 되냐. 그게 그 판례에 대해서 지금 말씀드리는 강의입니다. 자, 우리가 유치권, 제가 항상 유치권 법조문 정말 중요합니다. 꼭 보십시오. 달달달 외우십시오라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자, 유치권 다시 한번 볼게요. 320조. 정말 제가 이거 수없이 강의했어요. 타인의 물건을 점유한 자는, 타인의 물건이어야 되죠. 점유한 자는 그 물건에 관해 생긴 채권, 이걸 바로 결련성이라고 했죠. 결련성. 관계가 있어야 한다는 얘기예요. 변제기에 있는 경우, 변제기가 뭐예요? 잔금. 잔금이 뭐예요? 잔금을 언제 받죠? 우리가 공사를 완공할 때 잔금을 받죠.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물건을 유치할 권리가 있다. 자, 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가지 조건이 맞지 않으면요, 유치권 성립 절대 안 됩니다. 이 중에서 하나라도 만약에 조건이 안 맞으면 성립이 안 돼요. 자, 아까 제가 뭐라고 했죠? 건물을 짓고 있었다가 압류의 효력, 압류의 효력이 뭐예요? 그냥 다른 말로 하면 경매 개시결정 기입 등기예요. 기입 등기가 된 이후에, 이 이후에 공사를 완료했어. 제가 전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경매 기입 등기가 된 상태에서 공사를 누가 끝까지 돈도 못 받을 건데 완공한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내가 지금 내가 공사업자야. 건물을 짓고 있어 이렇게. 근데 경매 기입 등기가, 경매가 딱 시작됐어. 이 건물 완공하시겠어요? 아니, 하시겠냐고요. 아니, 입장을 바꿔서 얘기해 보자고요. 제가 이렇게 좀 이렇게 좀 열을 내는 이유가, 말도 안 되는 지금 상황들을 우리가 좀 공부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죠? 이런 경우가 몇 건이나 되겠어요. 이런 경우가. 자, 그러면 이런 경우가 왜 나올까, 여러분? 저는 이 공사업자가 또라이라고 생각해요. 또라이. 죄송합니다. 제가 좀 말을 험하게 하겠습니다. 그래야지 여러분들 기억이 남거든요. 저는 이 공사업자는 또라이라고 생각해요. 또라이. 바보라고 생각합니다. 바보. 왜? 이런 판례가 왜 나왔냐면, 제가 판례부터 보여드릴게요. 자, 판례에도 그렇게 다 나와 있어요. 판례에도 2011타 51 50165 판결, 그죠? 대법원에서 판결했죠.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후에 공사를 완공하여 공사대금 채권을 취득함으로써, 대금 취득했잖아요, 그죠? 유치권이 성립한 경우, 유치권은 그냥 신고만 성립해요, 그죠? 수급인이 유치권을 내세워 경매 절차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 자, 공사를 했어. 이게 경매 기입 등기 압류 효력이 발생했어요. 공사를 완료했어. 누군가 또 낙찰을 받았어. 이 양반이 나한테 대항할 수 있는지. 그러니까 지 유치권을 경매사령관에 낙찰 받았습니다. 경매사령관에 낙찰을 받았는데 경매사령관한테 주장할 수 있는지, 그거잖아요. 그죠? 주장 못한다고 판례에서 얘기했잖아요. 소극이라고 했잖아요. 소극. 주장할 수 없다. 왜 주장할 수 없는지. 자, 이런 판례를, 우리는 판례를 항상 읽을 때 끝까지, 제가 전 편에도 말씀드렸지만 끝까지 읽어봐야 되겠잖아요. 그죠? 점유를 이전받았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점유를 이전받았다는 게 뭐예요? 자기가 점유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유치권자가, 공사업자가 점유를 받았어. 점유를 하고 있어. 기입등기를 맞춰져. 그죠? 경매 기입등기가 맞춰졌어. 이때부터, 경매 기입등기 이전부터 점유를 하고 있어요. 점유는 계속되고 있어. 점유를 시작했어요. 압류 효력이 발생한 후에,
자, 압류 효력이 발생. 점유도 하면서 공사를 완공했대. 이때 건물을 완공했대요. 공사를 완공하여 공사대금 채권을 취득함으로써 당연히 공사대금 채권 취득하죠. 그런데 이때 이제 이 대법원 판례가 뭐냐면, 자, 전 시간에도 설명드렸죠. 이거 아무리 제가 왜 다른 거하고 헷갈리지 말라고 이렇게 강하게 설명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저 여러분들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그렇지만 이 판례를 알아야지, 전 시간의 판례를 알아야지만이 나머지 판례들이 쉽게 이해되는 거예요. 이걸 이해를 못하면 여러분들 유치권 맨날 답만 외워. 판결만 외운다고, 주문만 외운다고요. 결론만 딱 외운다고. 그러면 절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자, 이때 계약 내용이 대부분 판례가 뭐냐면, 이때 계약금을 주고 공사가 완료될 때에 나머지 잔금을 주겠다. 그럼 이때가 잔금이 뭐예요? 도래기다, 도래기. 아까 법조문에서 도래기가 도래한 때라고 했잖아요. 그죠? 변제기가 도래한 때에 유치권이 성립한다고 했잖아요. 이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았으니까 불가피하게 경매가 들어갔지만,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았으니까 제가 경매사령관이 이 건물 낙찰받아도 이 유치권자는 저한테 유치권 행사를 못 한다는 얘기예요. 그죠? 소극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압류력이 발생한 후에 공사를 완공하였더라도 공사대금 채권을 대항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자, 여러분, 제가 이 판례를 사실은 이렇게 목 터져라 떠들어서 얘기하는 이유는 이 내가 아는 체 하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결론은 그거예요. 결론. 참고표 한번 크게 칠게요. 제가요. 참고표를 크게 한번 칠게요. 유치권. 사람들은 뭐 도래기 어쩌고 막 그러죠. 그죠? 그렇지만 그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유치권 판례, 여러분 이해 가세요? 이해 안 가시죠? 그러면 제 강의를 들으면 지금 이해 가십니까? 이해 가시죠? 핵심이 뭐예요, 그럼? 핵심. 핵심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이런 판례가 중요하시겠어요? 아니면 우리는 다 기본적으로 법조문을 알고 있다고 생각합시다. 그죠? 5가지의 법조문 조건을 알고 있다고 생각합시다. 타인의 물건을 점유한 자는 그 물건이 어쩌고저쩌고 그런 내용들이 있잖아요. 그죠? 322조 다 알고 있다는 가정하에, 그럼 유치권, 이런 공사업자의 유치권을 깰려면 그 핵심이 뭐예요? 아니, 같이 생각해보자요. 같이. 내가 공사업자인데 이 유치권을 깰려면 타인의 물건이어야 되고, 변제기에 도래해야 되고, 점유를 해야 되고, 그죠? 그렇잖아요. 타인의 물건 변제기에 써야 되고, 뭐 점유를 해야 되고, 이 중에 하나라도 만족하지 못하면 유치권 성립 안 된다. 자, 그러면 우리가 유치권을 깰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여러분? 제가 답을 알려드립니다. 답을. 복잡하시잖아요, 여러분. 이 사람이 끝까지 유치권 주장해요. 그죠? 제가 낙찰을 받았어. 유치권까지 주장하겠죠. 자, 그러면 소송으로 가겠죠. 그죠? 소송으로 가게 되면 저는 이제 그 전에 다 확인했겠죠. 이 건물 소유자, 토지 소유자를 만나서, 중요한 얘기입니다. 잘 들으세요. 여러분들 법원 경매에 대해서는 저만큼 잘하는 사람 없어요. 남들은 어떻게 막 떠들고 이론적으로 막 얘기하지만 저는 실물을 얘기하는 사람이에요. 자, 소유자를 이미 만나서 우리가 이 유치권이 성립된 주장하는 물건을 낙찰 받았을 거 아닙니까? 소유자의 우리가 계약서 확인했겠죠? 그죠? 자, 그럼 법원 소송 가면 법원에서 도곡계약서 다 까불리지 않겠습니까? 자신 있으니까 제가 낙찰 받았겠죠. 자, 그러면 법원에서는 딱 그래요. 변제기에 도래하지 않았네? 이거 따지는 거예요. 이거. 그리고 이 물건하고 이 건물하고 직접적인 관련이 없네? 예를 들면 식대까지 청구하는 사람이 있어요. 식대까지. 그러면 그런 것은요, 대부분 판례에서 감액을 합니다. 그죠? 제가 어떤 얘기를 드리는지 알겠죠? 그럼 뭐 우리가 유치권을 깰 때 어떻게 확인해야 되겠어요? 답은 안 드릴게요. 답은 제가 다 말씀드렸어요.